은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6시 알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는 것이 요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밤들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새벽에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일찍 깼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요즘에는 서로에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낚시에만 빠져 있고 할머니는 집안일과 손주들 걱정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이렇게 늙었는지 놀랍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을까?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맑지 않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갑갑한 기분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네, 좋은 것 사려면 일찍 나와야죠. 늘 하는 대화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인사말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할 반찬을 생각하며 즐겁게 장을 봤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빠서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드물고 손주들은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손주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손주도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공허함은 계속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만드나? 하지만 적게 만들자니 혹시 가족들이 부족하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집에는 할머니 혼자뿐입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낚시터로 나갔고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먹는 밥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오후가 되면 더욱 적막해집니다. 집안일도 다 끝냈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드라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자신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와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일로 지쳐 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다. 피곤하니까 일찍 쉴게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옛날 추억들. 하지만 가족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잠들기 어려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텐데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봄이 와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공허함.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춰봅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모두들 밝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가끔 보고 소식으로만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오릅니다. 여행을 다니고 싶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런 꿈들은 하나둘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게 은희 할머니의 평범하고도 외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뭔가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이 은희 할머니에게도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2장 낯선 봉투 마이너스 오디오북 대본.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보통은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 정도만 들어있는 우편함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 우편물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우편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에 잘 띄도록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편지 봉투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도 은희님이라고만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보낸 걸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낸 사람 주소도 없는 편지라니. 혹시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봤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예쁜 글씨체로 초대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의 글씨였습니다. 컴퓨터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성스럽게 펜으로 하나하나 써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초대합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누가 자신을 초대한다는 걸까요? 최근에 결혼식이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 편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다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봉투의 느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상에서 사라진 설렘과 궁금증이
오랜만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열어보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진 초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나 봤던 그런 정성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을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은희님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저희 동창생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옛 추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추억의 카페 동성로 123번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꼭 와주세요. 할머니는 초대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동창생들? 어느 동창생들을 말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직장 동료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장 어디에도 누가 주최하는 모임인지 어느 학교 동창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창생들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최근에 동창회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나? 누군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추억의 카페라. 동성로 123번지라고 되어 있는 주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동네는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 근처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주 다니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때 친구들이 주최하는 모임일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벌써 수십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입니다. 간혹 보고 소식으로만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내 주소를 알고 초대장을 보낸 걸까?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현재 주소를 아는 옛 친구는 거의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의문과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즐거움, 이런 감정들이 오랜만에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겠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와도 할머니는 초대장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색할 것 같았고 또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초대장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어떤 친구들이 올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일까? 아니면 잘못 배달된 편지일까? 그렇다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게 될 텐데. 하지만 더 큰 마음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설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는 기쁨, 이런 감정들이 할머니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며칠 남았지? 할머니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희 할머니의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가 가져온 작은 변화. 그것이 할머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만에 할머니의 마음에 설렘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구부정해진 어깨. 이런 모습으로 옛 친구들을 만나도 될까요? 친구들은 나를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검은색이나 회색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색깔의 옷은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옷들로는 안 되겠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이 필요했지만 그런 옷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할 일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끼던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는데 오늘은 왠지 그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추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브로치, 첫 월급으로 산 목걸이, 친구들과 함께 고른 귀걸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기억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준 브로치였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가 박혀있는 브로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당신은 내게 항상 아름다운 나비 같은 존재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라도 달고 가볼까? 할머니는 브로치를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달고 나가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거울 앞에서 브로치를 옷에 대어봤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블라우스가 갑자기 우아해 보였습니다. 브로치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할머니는 자꾸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화려함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져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마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옷장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초대장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 좋으시겠어요. 오랜만에 외출하시는 거네요. 며느리는 반가워했습니다. 평소 집에만 계시는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신다고 하니 기뻤습니다. 그런데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며느리가 고른 옷은 진한 남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치도 달아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나비 브로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우아해 보이세요. 친구분들이 보시면 정말 부러워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머리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묻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치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이의 흔적은 있었지만 뭔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꾸미니까 기분이 좋네. 할머니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올까? 혹시 잘못된 초대장은 아닐까? 나만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는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고, 안 가려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았습니다. 에이, 가보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설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잘못 온 자리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초대장을 넣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하는 것일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브로치가 햇빛에 반짝거렸고 그것을 보며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외출을 결심한 것이 잘한 일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은희 할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동성로 123번지 초대장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추억의 카페가 어디 있을까? 할머니는 초대장을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추억의 카페라고 손글씨로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서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시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분위기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은희야. 누군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은희 맞지? 나야, 나. 순자야. 그 여성이 일어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순자였습니다. 어머, 순자야? 정말 순자야?
은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웃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희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예쁘구나.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서 와, 여기 앉아. 순자는 할머니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이블에는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도 알아보겠어? 한 남성이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철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철수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풋풋한 감정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습니다. 맞아,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은희야. 철수도 감회가 새로운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은희 할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 은희야.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 순자가 할머니를 앉히며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미영이야. 기억나지?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미영은 할머니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제일 늦게 왔네. 그리고 여기는 동수야. 우리 반 반장이었잖아. 동수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은희, 나 알아보겠어? 많이 늙었지?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모두 50년 전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이름을 들으니 하나씩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는 아직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실은 말이야, 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미영이가 먼저 시작했지. 미영이가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동수를 찾게 됐거든. 그래서 연락했더니 동수가 철수하고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둘씩 찾게 된 거야. 그런데 은희 너만 찾을 수가 없었어. 이사를 여러 번 했다고 들었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서 고생했지.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자가 우연히 시장에서 내 이웃을 만났어. 그분이 내 주소를 알려줘서 초대장을 보낼 수 있었던 거야. 철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낸 사람 주소가 없었구나. 할머니는 그제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자세한 얘기는 안 적었어. 순자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었을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너를 잊어?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너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잖아.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맞아, 맞아. 학예회 때 내가 부른 노래 아직도 기억나. 동수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의 선생님들, 재미있었던 일들, 서로 좋아했던 이야기들, 5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철수가 은희한테 편지 쓴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순자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은희 할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도 그때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지. 철수도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중학생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년 소녀들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누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고, 누구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자. 미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 동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매달 한 번씩 만나자.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순자도 찬성했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다니. 정말 고마워, 모두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야.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우정을 다시 찾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억을 나누고 현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래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되자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연락 자주 하자. 이런 약속들을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 할머니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연들이 다시 이어진 것, 그리고 외로웠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정말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길,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이 컬러로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밝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친구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전화번호, 철수의 주소, 미영이의 이메일까지. 각각의 연락처가 모두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손주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이야기, 중학교 때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만남 약속까지.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로맨틱하시네요. 첫사랑도 만나고.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할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녀석 할머니 놀리기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봤던 자신과 같은 모습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졌고 표정도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은 순자에게 전화를 해볼까? 다음 주에는 미영이와 따로 만나볼까? 이런 즐거운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시장을 가는 길에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할머니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좋으셨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친구분들이랑 정기 모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시거든요. 아주머니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은희야. 어머, 은희야. 어제 정말 즐거웠어. 너도 그렇지? 순자의 목소리에서도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정말 꿈 같았어.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 그런데 철수가 내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뭔데? 어제 못다 한 말이 있다고 다음에 만날 때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친구들 중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날은 순자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떤 날은 미영이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동수와 함께 옛날 학교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수와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찻집에 앉아 5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너한테 편지 쓸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편지 받을 때마다 며칠씩 행복했어. 은희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철수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각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현명하게 답했습니다. 둘 다 이미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했던 과거의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달 열리는 정기 모임도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5명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어떤 달에는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또 어떤 달에는 각자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할머니 친구분들 이야기 또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가족들에게도 더욱 밝은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그 노란 초대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받았던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은 초대장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이야. 할머니는 초대장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기대되고 다음 달도 기대되고 앞으로의 인생이 모두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다 준 빛, 새로운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잊힌 초대장 하나가 가져온 기적. 그것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희 할머니와 친구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는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구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이 말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잊힌 초대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희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활동과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어딘가로 나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순자랑 함께 요리교실에 가는 날이야. 할머니가 밝게 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제안으로 시작한 요리교실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20대 수강생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파스타 정말 맛있게 만드시네요. 젊은 수강생이 칭찬하면 할머니는 뿌듯해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수와는 함께 컴퓨터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몇 주 후에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카카오톡을 하시다니. 손주가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친구들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사진도 보내고 재미있는 영상도 공유합니다. 철수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옛날 사진을 모으고 당시의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까지 만들게 될 줄이야. 철수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70이 넘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할머니도 놀라워했습니다. 책이 완성되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책이에요? 며느리가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읽어봐도 될까요? 아들도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적극적인 시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제안받았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따뜻한 성격을 보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인데 할머니께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은희야, 너만큼 마음씨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순자가 응원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할머니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이 고마워하면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집에서 만난 어르신이 바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이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은희야? 정말 은희야? 80대가 된 선생님은 할머니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선생님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뵈러 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선생님을 뵌 날 모두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선생님도 감동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합창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할머니에게는 딱 맞는 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합창단 지휘자가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니어들과 만나면서 할머니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1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제주도 어때? 젊을 때 못 가본 곳이잖아. 미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끼리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순자가 기뻐했습니다.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친구들과만 떠나는 여행도 처음이었습니다. 은희야, 바다가 정말 예쁘다. 제주도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여행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보며 가족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희보다 더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 손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은희 씨, 요즘 정말 젊어지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이웃이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시니어들에게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강연 당일 많은 시니어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이 똑같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초대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시니어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강연 후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은희 할머니의 하루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바쁩니다.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자원봉사, 합창단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강연 준비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할머니,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걱정하면 할머니는 웃으며 답합니다. 바쁜 게 좋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노란 초대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고 가끔씩 꺼내보며 그때의 설렘을 되새깁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할머니는 초대장을 보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면 어떨까?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도움을 줄 차례지. 친구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황금 친구 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외로운 시니어들을 찾아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의 시니어가 참석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와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이하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도 1년 전에는 50년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몇 개월 후 황금 친구 클럽은 50명이 넘는 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클럽 회원들이 고마워하면 할머니는 항상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보람찬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은희 할머니는 75세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입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나이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덧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저에게는 그 용기를 준 게 작은 초대장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잊힌 초대장이 가져다 준 기적, 그것은 단순히 옛 친구들과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였고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할머니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노란 초대장 같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니까요. 그렇게 은희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오늘도 활기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